일부에서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좀 큰 틀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조금 실무적으로 조금 더 그렇죠, 세세하게 한번 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얘기가 많았던 거 그리고 제가 느껴요. 전화가 안 와요 이제. 전화가 안 와요? 사무실에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어. 그러실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신경 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다양한 이제 입장들이 나왔으니까. 그래 17억 공제 시중 때까지 낼 필요 없네.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왜냐면 대부분 50% 이상 앞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60, 70%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통과가 됐을 때 얘기다. 됐을 때 얘기다. 앞에 뼈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통과가 지금 돼야 되는데 우선 2주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거친 다음에 9월 2일 날 정기국회로 넘어갈 건데 300석에서 150석 넘어간 법안을 마음대로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를 좀 약간은 지금 스탠스가 다른 의견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괄공제 5억 원을 그냥 10억 원으로 상향시키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오케이 할게 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분명 변수가 있을 거예요. 자녀공제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너무 그러게 이제 당연히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세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이거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네. 이거를 하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회로 잡아.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상속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상속이 펼쳐지면 이게 첫 번째로 그게 있어요. 24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24년이 그래도 한 4,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정도 그렇죠. 남았죠. 이때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많이 물어보신 게 소급 적용되냐. 지금 제가 이제 상속세 맡고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죄송하다. 이거 지금 입법 통과도 안 됐고 그다음에 입법 시기가 항상 나와요. 네. 법의 통과에. 근데 25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분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분도 효과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별개의 적용, 그러니까 과거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걸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상속세가 이게 그 돌아가셨을 때 갖고 있는 재산으로만 상속세 계산을 하지 않는다. 10년간 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 아니면 네. 상속인 이외의 의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위, 며느리, 손주예요. 형제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의 증여한 내역이 있는가?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인출 금액이 있는데 그거가 어디다 썼는지 소명을 못 한다. 네. 근데 진짜 많이 출금을 하세요. 막 예를 들어서 막판에는 막 종교에 막 의탁을 하기 때문에 막 사이비 종교 같은 데다 막 몇백만씩 주고 그러세요. 몇천만씩 주시고. 그다음에 막 이상한 약 지어 먹으면 남는다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이상한 약 지어 먹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슈는 사실은 간병비예요. 간병비. 간병비가 월에 막 500씩 합니다. 와. 예. 그럼 1년이면은 뭐 6천만 원. 예.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지나면은 금액이 꽤 그래 크거든요. 억 단위로 가요. 예. 근데 자녀분들은 막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거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 간병비에 썼을 거다. 근데 그 간병 받는 분들이 이제 한국 분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소득세 신고도 안 하려고 하세요. 막 현금으로 주라. 그렇죠. 근데 현금으로 안 주고 우린 신고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내일부터 나 일 안 하겠다. 막 이래 버리세요. 근데 아버님 막 그러고 막 예를 들어서 치매나 네. 요양병원에 계신데 내가 당장 내일부터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가? 그쵸.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태가 엄청 심합니다, 사실. 근데 그 비용들의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살아생전에 그분들한테 확인증이라도 받아놔라. 확인증.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뭐 3년간 병간호를 하면서 매월 뭐 500만 원씩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받아놓고 뭐 외국인 등록증이라도 좀 받아놓고 그런 것들을 추후에 세무조사 때 결국 입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돌아가신 날 재산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 3명이니까 이제 17억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돌아가신 날 예를 들어 15억 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네. 네. 근데 10년간 증여한 거랑 뭐 최근에 돈 뽑은 게 막 엄청 많아요. 네. 다 얹어서 결국 계산하면 원래 30억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네. 난 갖고 있는 게 15억 원이니까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돼. 하셨다가 이제 엄청난 추징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폭탄 맞는다.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이 룰을 몰라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괜히 이거 그러면 세무서 수임료도 아깝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개정이 혹시나 되더라도. 그렇죠. 그 세무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노년분들은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서 맞아요. 진짜 유동성이 없어서 이렇게 세금 폭탄 한번 잘못 맞으면 헐값에 건물 막 팔아서 맞아요. 이제 해야 되니까 엄청 손해가 심한 거잖아요. 가산세가 뭉쳐있으니까 그 세금 낸다고 허겁지겁 이제 막 건물 말 그대로 상속 물건은 금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단위를 막 이제 조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변수에 괜히 묶이면 안 좋죠. 오히려 미리 알고 나서 연부연납 신청한 다음에 천천히 호가로 팔 생각을 해야죠. 상속물건 금매로 파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안타깝죠. 미리미리 신고하고 연부연납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 나왔을 때 파는 게 좋거든요. 네. 사실 간단하게 개편되면 상속세 줄어드는 액수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개편이 진짜 실질적으로 될 건지 여부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데 네. 아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다. 네. 그래서 25년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알아들고 그다음 두 번째 사항은 이거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오히려 여러분들의 미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된다. 상속세 신고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공제액수가 20억 원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네. 기존에 5억이었는데 20억, 와 엄청 늘었잖아요. 그렇죠. 난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재산이 15억 원이니까. 네. 근데 그 15억 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냥 그 동네 시세가 15억 원이야. 왜냐면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가면 평당 얼마야, 평당 얼마야 하면은 아 그러면 내가 얼추 뭐 예를 들어서 84 타입이면 얼마야 뭐 이래 나오니까 맞아요. 그럼 15억 원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어차피 공제액수가 5억 원이나 남았으니까 아, 나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리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추후에 언제 이제 피눈물을 흘리냐면 팔 때. 팔 때. 예. 왜 그렇죠?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속이랑 증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 세목이라 그래서 결국은 국세청에서 도장 꽝꽝꽝 그래 너가 신고 안 했어도 이 가액을 매기기는 해야 돼요. 왜 매기느냐? 부모는 이게 끝이에요. 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끝이죠. 네. 근데 받는 자녀는 이게 스타트예요. 네.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국세청이 꽝꽝꽝 찍어놔야 너가 미래 20억에 팔아? 그럼 예전에 너가 상속받았을 때 15억 원으로 우리는 결정 내렸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내. 아. 이게 취득가액이 돼요. 취득가액이 되는 거구나. 근데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시세가 있으니까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세법에서 매기는 그 시가는 달라요. 저는 시세라고 표현했지만 세법은 시가. 시가. 시가 개념이 왜 다르냐면 아파트가 어차피 앞동에서 15억에 팔렸으니까 15억 아니냐. 맞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감정평가를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라면 그 금액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20%나 왔다 네. 갔다 하나요?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그냥 20억 원이 내가 공제니까 20억 원까지 올렸어요. 네. 미래에 내가 20억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죠? 뭐 빵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15억 원에 받고 20억에 팔았다. 양도 차익이 5억 원이다. 네.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면 양도세가 1억 8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의 선택을 놓친 걸로 1억 8천을 미래에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물이 남았는데 어차피 지금 이걸 벗어나면 이 물을 못 써요. 근데 이 물을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라도 쓰자. 하다못해 내가 마시거나 화분에 물이라도 주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 필요성이 있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그걸 알고 활용하는 것과 그냥 뭐 필요 없어 그냥 버리고 가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그 상속 가액을 나는 이제 죽고 끝이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는 최대한 그 공제 범위 안에서 높게 쓰는 게 맞아요. 내 자녀가 나중에 세금 덜 내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상속세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건 내 재산이에요. 이제 내가 스타트를 그죠. 끊어야 돼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내가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세금 지식도 없이 이걸 받은 분들이 그런 걸 잘 관리를 못 하니까 손실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저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 특히나 증여 때 그러는데 네. 증여 펼쳐지면 저는 자녀분들 무조건 사무실로 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세무사님 왜 오라고 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아버님 자녀분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걔들 솔직히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 관심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맙다고 알았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자녀분은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준 거 아니냐. 그러면 20년 모아도 그거 못 산다. 자녀분은. 그쵸. 근데 그걸 삼자가 말해줘야 된다. 첫 번째로 제가 좀 말해줘요. 당신은 어차피 당신이 벌어들인 그 근로소득으로는 자산의 속도, 캐피탈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간다. 이거 고마워하셔야 된다. 진짜 고마워하셔야 된다. 당신에게 엄청난 마중물을 준 거다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당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뭔지는 아냐.
그냥 기본적인 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이거 내일 팔면 얼마예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미쳐버릴 노릇이죠. 이제 그렇죠. 비과세 내고 팔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산을 지키는 부동산에 대한 그 지식을 익히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부동산 기반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걸 좀 많이 하니까 뭐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이미 자녀분들이 알고 있긴 했는데 거기가 곧 종상향이 될 것 같은 지역의 부동산이에요. 좀 신도신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팔지 마라. 상속세가 낼 돈이 없어도 빚져서 낼지언정 이거 절대 팔지 마라. 왜냐하면 종상향이 되면 이거 엄청난 밸류가 올라갈 거다. 그쵸. 얼마나 올라간지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팔면 안 되겠다고. 근데 종상향이란 개념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밸류가 올라갈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쵸. 그냥 조금 좋은가 보다. 한 뭐 10%나 올라가려니까 그 개념이 아닐 거다. 그 개념과는 완전 다르다. 정말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팔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정보 지식을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싸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15억 정도 감정평가하면 한 2, 300 정도 들 거예요. 복수평가하면 한 400 정도 나오고 그냥 일반 평가하면 200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신고만 하면 세금이 엄청 많이 줄어들잖아요. 하다못해 한 20, 30% 해서 18억까지 올려서 추후에 20억에 판다. 그럼 양도차익이 2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도세가 한 5,500만 원 나와요. 확 줄어들. 그것만 해도 1억 2천 줄이니까. 그쵸. 그래서 아주 이게 진짜 조그만 지식이지만 이제는 내가 오히려 공제 액수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진짜 평생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이 6개월 이내 쓰지 않으면 끝나거든요. 막 가끔 그러기도 해요. 감정평가를 그러면 미래에 내가 5년 뒤에 팔 때 그때 옛날 걸로 감정평가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돼요. 법에서 그걸 막아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서를 넣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는 최대한 신고를 해라.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제가 봤을 때는 과세표준 그 언저리에 있으면서 상속세 안 내셨던 분들은 상속세를 안 내는 것은 좋아졌는데 신고는 개인적으로 해서 본인의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하다못해 어떻게 올려야 돼? 왜냐면 이게 서울 경기권에 있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래에 어차피 차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아니 세무사님 어차피 시세가 15억인데 얘를 18억 20억까지 올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야 하는데 미래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럼 세무사님 그 가끔 보면 부동산 막 20, 30% 싸게 거래되면 저거 증여 물건이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20, 30% 높게 거래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실거래가에 이제 나오진 않죠. 상속 물건은 금액이 나오진 않아요. 상속은 안 나와요. 상속은 이제 매매 사례가액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국토부는 이제 매매 거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건 이제 저가 양수도만 나오니까. 네. 하지만 이 가액을 높여놓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신고서를 미래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취득세 얹어지면 상속을 높게 받았고 공제액수가 넉넉하게 남았는데 미래 양도세 내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엄청나게 이건 장점입니다. 오히려 이걸로 활용을 하셔야지 상속세 이제 신고 안 해도 된다. 공제액수 높아졌다.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상속을 이제 받는 분들이 공부를 오히려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은 그 말씀 드려요. 50대가 넘어가는 상속인들.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80대다.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는 그게 금기시대였잖아요. 그 부모님의 재산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말하는 게 이제 선생님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외면한다라면 그건 이제 선생님의 잘못이다.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세금을 이제 선생님이 낼 건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자녀분들끼리 하다못해 형제들끼리 이제 형제들끼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견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펼쳐지면 100% 싸울 거다. 100% 싸우고 세금 엄청 나올 거다. 그러면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민감해서 더 재산 다툼이 극대화된다. 제발 유동성 확보, 아까 말했던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세팅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확보하고 어떻게 나눠 가질지 미리 가름을 타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아직 70대라 젊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아버지는 90대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치매로 10년이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봐요. 치매가 되면 의사결정을 못 해요. 그렇죠. 이 증여를 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아버지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 치매 상태였는데 무슨 증여가 말이 되냐. 이걸로 또 싸워요. 그러겠죠. 맞아요. 엄청 싸워요. 미리 정신이 온전하실 때 결정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 유증을 쓰든 아니면 이건 너가 가져가 이건 너가 가져가라. 아니면 요즘은 성년 후견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막 치매여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죠.
그러면은 또 그 공제 액수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부모님이 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뭐 기다려야 되나 이게 상속이 좋아진 거잖아요. 맞아요. 이 증여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증여 안 하고 상속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자꾸?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툭 찍었는데 조회수가 막 네. 제 거에서 5만 나올 정도면 진짜 엄청난 조회수거든요. 물론 우달책파짜리 엄청난 5만을 안고 다니겠지만 그래갖고 아닙니다. 제가 이게 진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진짜 고객들이 그러더라고. 공제수 높아지면 좋아, 오케이. 근데 돈이라는 건 내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맞는 말이다. 왜냐면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냥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10년, 5년에 이제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미리미리 줄이려고 절세 리즈가 필요해서 하는 게 첫 번째. 네. 이거 생각 가지신 분은 정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의 불화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이거 줄 테니까 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형제들끼리 좀 잘 지내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니까 증여자 본인 세금 줄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종부세. 네. 3주택 이상의 과표 12억 넘어가면 내가 종부세가 너무 세네. 그냥 아들 이번에 독립했는데 주택 하나 줄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나도 줄이고 자녀도 이제 마중물 좀 마련해 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 3개인데 대부분 세 번째 주택은 이제 임대소득 목적이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거. 네. 얘를 정리했더니 얘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세금 차이가 뭐 3억이야. 네. 근데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빨리 증여하고 얘 팔자. 이런 것들 본인의 이제 계획 목적에 따라서 증여를 하는 이유가 아주 많아요. 네. 왜냐하면 현재는 또 주택 취득세율도 높기 때문에 주택수 줄여서 다음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 좀 낮추자. 그렇죠. 요런 전략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가장 지금 이제 댓글에서 반응이 제일 컸는데 자녀에게 마중물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 방송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2억 9천만 원 그 결혼 전쟁이라고. 네. TVN의 그 서바이벌 예능인데 그때 이제 그 결혼식장 날이 제일 멋질 때잖아. 신랑 신부가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그렇죠. 근데 그거 있고 이게 예능이 뭐냐면 10일간 예비 신랑 신부가 10게임을 해가지고 1등 된 팀에게 결혼 평균 자금 2억 9천만 원 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오, 평균 자금 2억 9천이나 되나요? 그때는 22년도였어요. 그래서 23년도에 3억 3천으로 올랐거든요. 네. 3억이 있어야 결혼합니다. 야, 그렇게 많이 필요하군요. 저희 와이프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이때 그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갯벌에서 달리기를 해요. 첫날 첫 게임이. 네. 너무 슬프더라. 그 멋있는 옷을 입고 네. 갯벌에서. 그래서 최근에 뭐 결혼이나 출산, 증여, 재산 공제 1억 원 더 늘어난 거 신설되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 결혼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뭐 창업을 한다, 그쵸. 뭐 투자를 한다. 근데 이거는 나이대가 딱 받아야 될 나이대가 있더라고요. 20대에서 제가 봤을 때 40대 중반 정도까지. 뭐 그 다음부터 받아도 되긴 하겠지만 그때 한번 도와주시면 이게 속도가 부의 속도가 맞아요. 달라지니까. 확 빨라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상속건인데 상속인이 환갑이 살짝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허탈해하면서 묻는 게 질문이 이제 자산이 좀 많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이제 내가 받았는데 본인도 이제 벌써 상속 준비라고. 그럼 나 죽으면 얼마냐? 받자마자 세금 꺾고 나 죽으면 얼마냐요. 그게 되게 좀 아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이 1원도 안 대줘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 30대 때 그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제가 몇 억 아니고 한 3억 5억만 받았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몇 배는 커졌을 거다. 근데 그 마중물이 없어서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속이라는 목적이 재투자나 사회적 재생산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필요한데 상속 쪽만 공제가 높아졌으니까 증여 쪽에 대한 고민 가지신 분들은 뭐야 그럼 나 아무 혜택도 없잖아. 너 오히려 고민하시는 거야. 그럼 상속이 나을까? 그쵸. 자녀가 필요한 나이가 또 있는데. 그쵸. 근데 자녀들이 사실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TV만 보면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 등골만 빼먹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나요? 생각보다 또 요구하고 막, 네. 언제 물려줄 거야 막 이러고. 그거 진짜 너무 막장인 것 같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말하기가 자녀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좀 미리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자금 출처 소명이랑 요즘 그런 증여 세무조사는 아직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조사 제일 많은 데가 누구냐면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네, 그러니까 3억 3천이지만 사실 그걸로
서울이나 경기권에 주택을 뭐 스타트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전세 자금도 안 되니까. 그쵸. 그 자금을 사실 살짝 결혼하면서 빌렸는데 아니면 음. 좀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 나오니까 이제 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걸로 조사 나오면 결혼부터 이러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 출산율 더 박살나. 그런 악순환이 될까봐. 그런 면에서 증여 쪽도 약간은 왜냐면 증여재산 공제 그 5천만 원도 2014년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바뀌고 지금 10년째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약간은 좀 사실 뭐 결혼을 하거나 출산했을 때만 1억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적용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는 이미 7년이 넘었고 그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녀 낳은 지는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저보고 지금 이제 와서 또 자녀 한 명 더 낳으면 뭐 해줄게 이건데 아니 너무 긴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부터만 적용을 해주니까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러면 뭐가 돼? 그러면 아직까지 낳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미 다 세팅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20대 고작 지금 후반이에요. 근데 자녀를 지금 더 낳으면 고작 1억 더 준다고? 와 이거 낳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부동산 규제는 맨날 소급 적용하면서 왜 이런 건 소급 적용 안 해주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 그러면은 끝으로 그 증여세, 상속세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 꼭 지켜봐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말까지 무조건 뉴스 보셔야 됩니다. 뉴스 우선, 봐야 예, 우선 24년도에는 개편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오히려 그 말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최대한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올해를 넘겨. 예, 하다못해 건강하게 내년에 돌아가시면 그쵸. 공제액수가 커질 테니까. 네. 이게 최근에 제가 상속 펼쳐졌는 자녀분이 3분이셨어요. 근데 공제 이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클로즈를 했거든요. 이거 됐으면 상속세가 거의 한 4억이 줄어들어요. 와.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쵸. 뭐 로또 2등 당첨. 네, 거의 그 정도니까. 그리고 징여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적용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관련된 뉴스를 계속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려요. 징여 지금 하지 마라. 지금 왜 하냐. 어차피 공제액수랑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그쵸. 있는 내년에 개편되는 걸 지켜보고 꼭 해라. 그리고 상속세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속을 받을 만한 나이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개편 뉴스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웅달책방에서 불러주시면 계속 와서 네. 피드백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말 많은 금투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